오지숙은 한 달 만에 만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진의 왼쪽 눈 밑에 희미한 멍이 있었거든요. 세진아, 얼굴에 그게 뭐니? 지숙의 질문에 세진은 당황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그냥 별거 아니에요. 엄마. 전직 군인이었던 지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중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지숙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군대식 기상시간이죠. 전직 육군 대령이었던 지숙에게는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침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숙은 커피를 내리며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아들 세진에게서 문자라도 왔나 하는 마음에서요. 22살 아들은 지금 육군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입대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처음 몇 주 동안은 간간히 짧은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은 뜸합니다. 엄마 괜찮아. 다들 힘들어하는데 나만 특별할 건 없잖아. 세진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한 말입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던 게 신경 쓰이긴 했지만 지숙은 그러려니 했어요. 군대 생활이 처음인 아들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 테니까요. 자신도 젊은 시절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숙은 아들 방을 정리하며 추억에 잠깁니다. 벽에 붙어 있는 대학교 졸업사진 속 세진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지네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느새 군인이 되어 있다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면회 가는 날입니다. 지숙은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을 챙기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궁금한지 모릅니다. 훈련받느라 얼마나 야위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훈련소에 도착한 지숙은 면회실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다른 가족들도 같은 마음일 테죠. 모두들 설레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나타난 세진의 모습을 보고 지숙은 당황합니다. 아들의 왼쪽 눈 밑에 희미한 멍이 있었거든요. 세진아, 얼굴에 그게 뭐니? 지숙의 질문에 세진은 당황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그냥. 별거 아니에요, 엄마. 세진은 웃으며 대답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합니다. 지숙은 전직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발동하는 걸 느꼈어요. 훈련 중에 생기는 상처와 다른 종류의 상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훈련 중에 다친 거야? 네, 엄마. 다들 그래요. 훈련이 빡세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진은 자꾸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가져온 간식 이야기, 집에서 지내는 이야기로 말이죠. 하지만 지숙의 눈에는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위축되어 있고 시선도 자꾸 피하고 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세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정말 별일 없어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지숙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아들의 얼굴에 있던 멍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색한 웃음도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지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모성 본능이 자꾸 경고음을 울려댔어요.
아들이 뭔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아들 얼굴에 있던 멍이 자꾸 떠올라서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군대 다녀온 조카에게 전화도 걸어봤습니다. 훈련 중에 멍드는 일이 흔한가? 글쎄요, 이모. 장애물 훈련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있지만 얼굴에 멍이 드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조카의 대답이 지숙의 불안을 더욱 키웠어요. 그래도 다음 주 면회까지는 기다려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멍도 다 나았을 테고 아들의 표정도 밝아져 있겠죠. 두 번째 면회 날이 왔습니다. 지숙은 이번에도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훈련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면회실에 나타난 세진을 보고 지숙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번 주에 멍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 보였거든요. 세진이 의자에 앉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몸을 살짝 구부린 채로 조심스럽게 앉더니 깊게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갈비뼈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진아, 너 왜 그렇게 앉아? 어디 아파? 지숙의 질문에 세진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이거요? 어제 체력 단련 하다가 좀.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세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할 때마다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분명히 통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숙은 전직 군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체력 단련 중에 갈비뼈를 다쳤다고? 어떻게 다친 건데? 그냥 운동하다가 넘어져서요. 별거 아니에요. 세진의 대답은 지난번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면회 중간중간 갈비뼈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의무실에는 갔어? 네, 갔어요. 별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숙은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갈비뼈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세진은 여전히 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면회 시간 중반쯤 세진이 갑자기 말합니다. 엄마, 다음 주 면회는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 바빠져서요. 그리고 면회 나오는 것도 좀 힘들고요. 지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소 같으면 엄마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누군가가 아들에게 면회를 받지 말라고 압박을 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진아,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세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숙은 아들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지숙은 훈련소 민원 담당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훈련병 윤세진의 어머니인데요. 아들이 다쳤다고 하는데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돌아온 대답은 지숙을 더욱 당황시켰어요.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외상 관련 진료 기록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훈련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다쳤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혹시 훈련병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닐까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숙은 화가 났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전직 군인입니다. 아들 상태를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정식으로 의무 기록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공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보안상 함부로 공개할 수 없거든요. 전화를 끊은 지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조직적으로 숨기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의무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지숙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훈련소 측의 시큰둥한 반응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숙은 정식으로 의무기록 열람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전직 군인 출신이라는 자격을 내세워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훈련소 행정실에 직접 찾아간 지숙은 담당자와 마주 앉았어요. 중년의 부사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합니다. 윤세진 훈련병 관련 기록 열람 신청이시죠? 일단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숙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여기 의무 기록을 보면 외상이나 치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훈련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다쳤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혹시 훈련병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요? 가끔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숙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참고 기록 사본을 요청했어요. 며칠 후 받은 의무 기록을 보던 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지난 면회에서 아들이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던 날짜를 확인해 보니 그날 의무실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외상 없음,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그날 세진이 면회를 나오지 못했다고 했는데 기록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전날 세진이는 면회를 못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무실에는 갔다는 거지? 지숙은 뭔가 조작된 냄새를 맡았어요. 기록의 날짜와 실제 상황이 맞지 않았거든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모든 기록이 너무 깔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군 의무 기록이라면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하는데 세진의 기록은 마치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듯 보였어요. 지숙은 결국 과거 동기였던 김창기 훈련소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동기였던 창기와는 오랜 세월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연줄이라도 써봐야 했어요. 훈련소장실 앞에서 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기와는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승진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다가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숙아. 김창기는 냉담한 표정으로 지숙을 맞았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창기야, 우리 아들 일로 왔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윤세진 훈련병 말하는 거지? 아무 문제 없이 훈련받고 있던데. 지숙은 의무 기록의 이상한 점들을 설명했어요.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점,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기록들, 그리고 아들의 실제 상태와 다른 내용들을 말이죠. 김창기는 지숙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숙아, 너 아직도 군대가 정의롭다고 믿는 거냐? 그 말에 지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과거 함께 국가를 위해 복무했던 동기가 이런 말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슨 말이야, 창기야? 여기는 훈련소야.
훈련병들이 남자로 거듭나는 곳이지. 조금 거칠게 당하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거칠게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김창기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이 지숙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창기야,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수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용히 있는 거야.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김창기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더 파고들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지숙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을 수 없어. 내 아들이 다치고 있는데. 그럼 어쩔 거야? 군대 상대로 싸울 거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야. 지숙의 단호한 대답에 김창기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숙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복잡해. 여기서 그만둬. 훈련 소장실을 나서며 지숙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심지어 과거 동기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숙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공식 채널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지숙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군 인권센터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왔어요. 지숙은 군 인권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드디어 담당자인 서수민과 연결됐어요. 서수민은 지숙의 상황을 들은 후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문제는 전화로 처리하기 어려워요.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며칠 후 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서수민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지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훈련소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의무 기록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해요. 하지만 기록 날짜가 이상하고 아들 상태도 심상치 않아요. 서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훈련소에서 최근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죠? 사실 저희에게도 몇 건의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조사하기 어려웠거든요. 지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증거였거든요. 어떤 신고들이었나요? 서수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파일을 꺼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그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원인 모르게 다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의무기록상으로는 문제 없다고 처리됐죠. 그럼 정말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 아들 거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서수민은 컴퓨터를 켜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그가 화면을 지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그 훈련소 생활관 복도 CCTV예요. 화질이 좋지 않지만 한번 보세요. 화면 속에는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 생활관 복도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신원 확인은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대를 보면 정규 훈련 시간이 아니에요. 지숙은 화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의 체격이 세진과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이 영상은 한 달 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서수민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 시기 이후로 그 소대에서 훈련받던 훈련병 3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병가나 타 부대 전출 명목으로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요. 이유도 제각각이고 병명도 명확하지 않아요. 지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체계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훈련병들과 연락할 수 있나요? 그게 문제예요. 개인정보라서 저희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서수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비공식적으로 한 명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병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치료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무슨 일로 그렇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지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그 훈련병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제가 직접 그 생활관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머님. 보안구역이거든요. 지숙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해보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서수민은 조사 요청서 양식을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만약 정말로 조직적인 문제라면 이미 저희 움직임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머님이나 아드님에게 압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숙은 순간 겁이 났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해보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숙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세진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훈련 중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는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내일 당장 훈련소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아들의 생활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사라진 훈련병들, 조작된 의무기록, 그리고 입을 다문 훈련소장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어요. 지숙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식 채널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내부 사람을 통해 진실을 알아내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사람이 민지호 중사였습니다. 의무기록 담당자라면 실제 상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지숙은 민지호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어요. 다행히 예전군 시절 인맥을 통해 그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전화했을 때 민지호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죄송하지만 근무 중에는 개인적인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중사님, 제가 윤세진 훈련병의 어머니입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님, 공식 채널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민지호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지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사님, 제가 전직 대령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전화 너머로 민지호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부대 밖 카페에서 만나요. 하지만 공식적인 건 아니라는 점 알아주세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난 민지호는 20대 후반의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고 자꾸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아드님 의무기록 말씀이시죠? 사실 저도 그 기록을 보고 놀랐어요. 왜요? 기록에 적힌 외상 없음이라는 내용. 그게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지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디어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누가 쓴 건가요?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였어요. 특정 훈련병들의 기록은 외상 없음으로 통일하라고 했거든요. 민지호의 고백에 지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원래 기록은 어떻게 됐나요? 삭제됐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명령 거부하면 저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진짜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민지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갈비뼈 타박상, 안면 타박상, 그리고 스트레스성 위염도 있었어요. 지숙은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정말로 맞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누가 그렇게 한 건가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제발 말해주세요. 제 아들이에요. 민지호는 오랫동안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양병조 부소대장이 주도하고 있어요. 야간에 훈련병들을 불러내서 집단 얼차례를 시키고 있거든요. 집단 얼차례요? 명목상으로는 기합이지만 실제로는 폭행에 가까워요. 여러 명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민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숙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나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신고한 훈련병들이 더 심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참고 있어요. 지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더 중요한 걸 물어봤습니다. 사라진 훈련병들은 뭐죠? 아, 그건. 민지호는 더욱 조심스러워했어요. 문제가 생긴 훈련병들을 다른 부대로 흩어서 보내고 있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거죠. 증거를 없앤다고요? 네. 피해자들을 분산시키면 조직적인 문제라는 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개별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지숙은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이고 치밀한 은폐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어머님, 아드님도 그 대상 중 하나예요. 민지호의 말에 지숙은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위험해서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민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건 며칠 전에 몰래 찍은 사진이에요. 화면에는 훈련병들이 엎드려 뻗쳐 자세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간부들의 모습도요.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지숙은 마음을 굳혔어요. 중사님,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더 이상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둘 수 없어요. 어머님, 위험해요. 자칫하면 아드님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지금까지 모른 척 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만약 정말로 하시겠다면 저도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카페를 나서며 지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쟁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호와의 만남 이후 지숙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시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결국 지숙은 마지막으로 아들과 직접 대화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듣고 싶었거든요. 특별 면회를 신청한 지숙은 훈련소 면회실에서 세진을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간식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에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세진이 면회실에 들어왔을 때 지숙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의 모습이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거든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세진아. 지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세진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양병조 부소대장 이야기야. 그리고 야간에 벌어지는 일들 말이야.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숙은 아들의 반응만 봐도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세진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더 이상 파고들지 마. 왜 그만두라는 거야? 나만 참으면 다 끝나는 거야. 제발 엄마. 세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지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진아, 엄마한테 정확히 말해줘.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세진은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매일 밤 11시쯤 되면 부소대장이 와요. 그리고 우리를 복도로 불러내죠. 그 다음에는 엎드려 뻗쳐를 시켜요. 1시간씩, 2시간씩. 그리고 중간중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요. 지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들었습니다.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누군가 신고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더 심하게 당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요. 의무실에는 안 갔어? 갔어요. 하지만 의무병이 거짓으로 기록하라고 하더라고요. 상부 지시라면서요. 세진의 고백에 지숙은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민지호가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였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도와줄게. 더 이상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해줄게. 하지만 세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돼요. 만약 엄마가 나서면 저만 더 큰 일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계속 당하고만 있으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훈련 끝나면 자대 배치받잖아요. 그때까지만 참을게요. 세진의 말에 지숙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침묵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세진아, 엄마는 내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어. 엄마. 세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지숙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세진아, 엄마가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그때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게 지금까지 후회야. 지숙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제는 달라.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할 거야. 엄마, 정말 위험해요. 그 사람들 무서워요.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숙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세진아, 엄마를 믿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할게. 엄마. 그리고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줘서. 면회실을 나서며 지숙은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숙은 곧바로 서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민 씨,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증언인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지숙은 더 이상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시켜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아들이 흘린 눈물을 생각하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엄마의 전쟁이요. 지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본 순간 모든 걸 걸기로 결심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숙은 서수민과 만나 모든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함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언론에 제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서수민의 말에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숙과 서수민은 급히 민지호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만난 민지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양병조 부소대장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를 따로 불러서 윤세진 훈련병 어머니와 연락한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이 노출된 거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서수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빨리 행동해야 해요. 민지호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몰래 복사해둔 원본 의무 기록들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야간 폭행 현장을 녹음한 파일도 있어요. 며칠 전에 몰래 녹음한 거예요. 지숙은 USB를 받으며 민지호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중사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위험해요. 하지만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날 오후 지숙은 몇 개의 언론사에 제보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기자들도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대단한 건데요? 당장 취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동시에 취재를 시작했어요. 지숙은 국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인권위원회에도 공식 진정을 냈어요. 하지만 훈련소 측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김창기 훈련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민지호의 양심 선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공개했어요. 저는 의무기록 담당자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거짓 기록을 작성해 왔습니다.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지호의 폭로와 함께 지숙이 확보한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어요. 비록 화질이 흐릿했지만 야간에 훈련병들이 끌려가는 모습은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세진의 동기였던 한 훈련병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거였습니다. 그 훈련병의 가족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선 거였어요. 저희 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군대에서 당한 일 때문이에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지숙은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제 아들은 매일 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조직적으로 은폐됐습니다. 국정감사장은 술렁였어요. 야당 의원들은 즉각 수사를 요구했고 여당도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며칠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양병조 부소대장이 첫 번째로 소환됐고 이어서 김창기 훈련소장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삭제된 의무 기록들이 복구됐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지숙은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되는 건 나라보다 먼저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일입니다. 제가 싸운 건 우리 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군인 어머니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양병조는 구속됐고 김창기는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훈련소 전체가 감사를 받게 됐어요. 세진도 다른 부대로 전속돼 안전하게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숙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거든요. 정의는 늦게라도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어머니의 용기였어요. 사건이 공론화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양병조 부소대장은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창기 전 훈련소장은 군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해당 훈련소는 결국 구조조정으로 폐쇄되기에 이르렀어요. 지숙은 요즘 새로운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돕고 있거든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전국에서 온 편지들이 쌓여 있어요. 모두 군 복무 중인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지숙 선생님, 오늘도 상담 신청이 5건 들어왔어요. 동료가 전해준 말에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서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세진이 드디어 제대하는 날이었거든요. 다른 부대로 전속된 후 세진은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었어요. 지숙은 아들을 마중 나가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아들 얼굴에서 멍을 발견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제대복을 입고 나온 세진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더 성숙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훈련소에서 보았던 그 절망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세진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지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세진이가 더 고생했지. 이제 다 끝났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진이 말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요즘 계속 생각나요. 만약 엄마가 포기했다면 저는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 더 심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고요. 지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진이 그때의 상황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세진아,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준 게 고마워.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꾼 거야. 하지만 무서웠어요. 엄마가 다칠까봐. 혹시 엄마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엄마도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 내 아들이 고통받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
집에 도착한 후 지숙은 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꺼낸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감사 편지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전국에서 온 편지들이야. 모두 너처럼 힘든 시간을 겪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보낸 거야. 세진은 몇 통의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숙의 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도 담겨 있었어요. 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도 건강하게 복무하고 있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네요. 우리가 함께 한 거지.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며칠 후 지숙은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국방부에서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발표한 거였습니다. 외부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더불어 의무기록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지숙 선생님 덕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어요. 동료의 말에 지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용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죠. 특히 민지호 중사님 같은 분들의 양심 선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지숙은 오랜만에 세진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세진이 물어봤어요. 엄마,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리고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세진의 말에 지숙은 놀랐어요. 힘든 경험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다니요. 정말? 네.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지숙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활용하려는 마음이 대견했거든요. 그래, 함께 하자.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자. 몇 달 후 지숙과 세진은 함께 강연회에 나섰어요. 군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세진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저는 그때 포기하고 싶었어요. 매일 밤이 무서웠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세진의 말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고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지숙도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머니가 지숙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 아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숙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우리 아들을 위해 뭔가 해보겠어요. 그날 밤 지숙은 책상에 앉아 새로운 편지들을 정리했어요. 오늘 강연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모두 희망에 찬 내용이었어요. 봉투에는 이전과 다른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편지들. 세진은 옆에서 지숙을 도와주며 말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 얼굴에 생긴 걱정이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지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 얼굴에 생긴 멍이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지. 1년 후 지숙은
군 인권지킴이라는 단체의 대표가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계속 들어왔고 지숙과 세진은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대학에 복학했지만 틈틈이 단체 활동을 도왔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젊은이들과의 상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숙은 옛 훈련소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이제 정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곧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이제 그 훈련소에는 정말 아무도 없구나. 지숙은 혼잣말을 하며 그곳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씁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숙은 세진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군 인권 개선 사례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지숙과 세진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네요. 그래,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된 거지. 밤늦게 지숙은 일기를 썼어요. 그날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처럼 말이에요.